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서진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서준석이고요. 네. 지금은 광동구 쪽에서 서울 S치과랑 이제 서울 S원을 개업해서 대표원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네. 이제 수능이 곧 다가와요.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수능으로 해서 다시 의대를 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수능 공부를?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수능 공부를 했죠. 학교 다니면서? 네, 학교 다니면서. 저는 99년에 수능을 봤었고 이제 2003년에 수능을 봤는데 좋았던 게 뭐냐면 99년에는 제가 이과였고 의대나 뭐 공대를 지원하려고 해도 요즘으로 치면 사회탐구, 국사, 네. 뭐 한국지리 이런 게 네. 들어간 암기 과목이 들어가 있는 윤리 뭐 이런 네. 게 들어가 있는 사회탐구도 시험을 봐야 됐고 그 점수가 네. 반영이 됐었거든요. 2003년에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해서 요강을 보니까 이과는 사회탐구,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영을 안 했어요. 서울대는. 네, 네. 연대는 반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준비를 짧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준비를 거의 안 했던 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다른 분들 다 저. 근데 이제 이거는 충분히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TV라면 네. TV인데 꼭 말씀해 주세요. 저같이 과학고 출신의 이과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네. 국어예요. 맞아, 그러니까 언어 맞아, 영역. 국어. 이게 뭐가 어렵냐면 뭐 수능에 나오는 문학이나 고전 소설이나 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요. 마지막에 뭐가 걸리냐면 이과생들, 수학이나 네.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모든 문제를 완전 예스와 노으로 생각을 해요. 얘는 완전 거짓이고 얘는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국어나 수능 사회탐구 같은 그런 문제들의 정답은 어떤 식이냐면요. 1번부터 5번지 다 객관식이잖아요. 네, 수능은. 네. 답이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2번도 답이 될 수 있고 4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어 영역 뭐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명 강사들이 있잖아요. 뭐 네. 대치동 1타 강사 이런 수업도 들었어요. 그분들이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러이러해서 2번이 답이다. 4번은 답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을 해요. 왜 저는 4번이 안 저는 되냐고. 논리적으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4번도 답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였어요. 너 말도 맞다.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4번도 답이 되지. 하지만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2번을 답으로 하려고 만든 문제고 4번도 답이지만 4번은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정답이라면 네. 2번은 100점 만점에 90점 얘도 100점 만점에 100점 정답은 아니다. 80점짜리 정답보다 90점짜리 정답을 골라야 되는 게 국어란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국어 점수를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를 고3 1년 내내 고민을 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수능을 봤어요. 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99년도 수능은 언어 영역이 이과에서도 가장 어려웠군요. 어렵게 나와서 점수를 가르는 킬링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99년에 수능을 몇 번 측에 속해요. 2003년에 이제 수능을 다시 공부를 할 때 네. 그때도 이제 여름방학 한 7월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없었어요. 국어만 잘 보면 되는데 그렇죠. 원서 접수를 하고 국어만 팔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과외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막 이제 수능을 앞두고 보면 막 그런 문제집들이 막 많이 나오죠. 메가스터디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어디도 네. 있고 대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중앙- 많이 푸셨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엄청 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기출 문제만큼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문제들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뭐 좋은 문제집 회사에서 맞아요. 나오는 문제들도 보면 정말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냥 베껴오고 그래서 제가 봐도 문제를 많이 풀으면 오히려 실력이 퇴보하는 그럼 그 기출 문제는 어떤 교재로 기출 문제 했어요? EBS?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수능 실제로 기출. 수능 기출? 네, 수능이라는 게 뭐 지금은 이제 거의 20년 넘게 쌓여 있잖아요. 94년부터 수능이라는 네. 게 생겼으니까 네. 수능 기출 문제나 아니면 수능 기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출제하는 요즘 좀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푸는 게 훨씬 더 풀면서. 도움이 되는구나. 저는 수학, 과학, 과외를 주로 했지만 국어도 출제자의 의도를 그쵸. 파악하게 기출 되겠구나. 문제만 쫙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현역 때는 헷갈렸던 문제들을 지금도 똑같이 헷갈리더라고요. 1번,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번, 4번이 헷갈리면 왜 4번도 답이 될 것 같은데 왜 2번이 결국은 답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인드를 일단 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로알도 넌. 그러니까 얘가 2번이
정답이고 4번이 무조건 거짓이어서 2번이 답이 아니고요. 맞아요. SAT도 예, 비슷한 그러니까 문제예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두 개 다 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정답인 게 없으니까 수능에서는 좀 더 답에 가까운 거를 네. 고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결국 헷갈리거든요. 두 가지 다 정답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두 가지 다 정답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를 선택을 꼭 해야 된다면 둘 다 정답이지만 뭐가 더 정답에 가까울까? 그래서 문제를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약간 그렇죠. 베이스가 분석을 깔리면서 해보는 거죠. 그거 중요해요. 그렇죠. 수능식에서 정답이 되는 패턴이 보여요. 많이 풀어본다기보다 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 30 문제를 놓고 잘 분석을 해보면 항상 수능은 한쪽 방향으로만 정답을 몰아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쪽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걸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거잖아요. 실전에서 헷갈릴 때는 이쪽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항상 저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회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2003년에 어떤 걸 느꼈냐면 사회탐구, 뭐 국사, 한국지리 이런 거, 윤리 이런 거 공부 거의 안 했어요. 사회탐구도 어떻게 보면 언어 영역 같은 시험이거든요. 이미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일단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수능을 이렇게 뭐 한 달 앞두면 그런 문제집이 서점이나 인터넷에 엄청 나옵니다. 수능 한 달 앞두고 뭐 네. 총정리 문제집, 그렇죠. 또 뭐 한 달 앞두고 막 또 대치동 1타 강사 유명 강사들이 어. 한 달 강의 막 이러면서 되게 비싸게 막 맞아요. 강의를 해요. 인터넷 강좌도 그렇고 실제 오프라인 강좌도 그렇고 문제집도 엄청 비싸요. 맞아요. 그런 거 다 돈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제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가 음. 수능 1년, 뭐 짧게는 1년, 2, 3년간 준비하면서 풀어왔던 문제집 중에 기출 문제를 풀었던 문제집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거는 정답 그냥 첫 줄만 읽어도 보기까지도 기억이 나고 뭐가 답인지도 알아서 풀어도 푸는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풀란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그냥 책 보듯이 읽으세요. 의대나 네. 치대를 노릴 정도 최상위권 수험 정도 되면 수능 30일 앞두면 이제 할 게 없어요. 문제집 풀 만큼 풀었고 할거 많은 그러니까 할 거 많은 학생들도 분명 있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강좌를, 비싼 강좌를, 총정리 강좌를 듣거나 유명 강사들이나 유명 그런 뭐 메가스타나 이런 데 문제집을 풀거나 새로 나온 뭐 디다이 30 문제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심지어 수능 봤을 때 한 상위 20% 안에 드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능이 됐건 어떤 시험이 됐건 한 달을 앞뒀을 때 내가 챙겨야 될 건 그런 겁니다.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네. 물이 이제 거의 다 찼으니까 이거를 네. 조금 더 채워서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여기를 채울 만큼은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채운 물을 아래서부터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고 이거 네. 죄송. 네. 그럼 난 못 마시잖아. 아니요, 저는 손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를 다시 한번 30일 네. 동안 보세요. 전체를 네. 다 네. 리뷰하듯이. 네, 리뷰하듯이 오히려 어렵고 안 외워졌던 거, 뭐 난이도가 내가 봤을 때 어려웠던 것들을 막 보거든요. 수능을 한 달 네, 앞두고. 네. 정작 수능 당일이 되고 네. 시험을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어려운 거 봤던 거보다 이거는 무조건 수능에 매년 나오는 거고 너무 쉬운 기초적인 개념이어서 내가 본지 뭐 최근에 보지 못하고 최근 한 달 사이에 못 봤던 것들이 헷갈리고 맞아요. 그런 그게 많이 것들이 틀리고. 결국은 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만약 틀리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이 다 맞추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변별력이 확 생기거든요. 이거는 눈 감고도 푼다고 했던 개념들을 네. 최근 2, 3개월 동안 못 보고 수능 당일날 네. 고사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보고 이거 왜 헷갈리지? 맞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근 한두 달간 그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그러면 내용을. 이제 수능을 앞둔 어머니들은 지금까지 본 기출 문제를 총 정리해서 보시라. 네. 점수를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내가 올려야지. 당연히 올려야겠죠. 지금보다 올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올리려고 하려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금 점수를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나 93 나왔으니까 네. 내가 이 93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계속 달을 리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얼마나. 수능 당일날 95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수능 당일날 사실 의외로 네. 국가시험은 쉬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한 네. 30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한 15분 전부터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전에 시험 보고 이러면 막 또 헷갈렸던 거 친구들끼리 네.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30분이 그냥 가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그 쉬는 시간 시간이 30분 오래죠. 동안 볼
자기만의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드세요. 뭐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자꾸 이거는 나한테만 헷갈리고 내가 계속해서 모의고사 봤을 때도 헷갈렸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수학 공식이건 개념이건 그런 거를 그냥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국어면 국어 전에 하나, 사자성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A4 용지에 뭐 이렇게 줄이 있는 여기에 그냥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30분 동안 봐봤자 뭘 보겠어요. 아 이거는 왠지 또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시험을 앞두고 그 두꺼운 책에서 찾아보려면 시간도 걸리고 집중도 안 되거든요. 그거를 과목별로 뭐 수학, 헷갈리는 뭐 것만. 물리 이런 거를 헷갈리는 것만 적어두세요. 사실 수능 당일날 그것만 가져가도 돼요. 수능 당일날 시험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막 책을 이만큼 가져가요. 무겁기만 하고 도움도 안 되고 자 이제 있는 거 다 집어 넣으세요. 뭐 가방 앞으로 갖고 노세요. 그럴 때 그냥 그 직전까지 볼 수 있게 하면 분명히 그게 실전에 들어가면 네. 나 이거 헷갈리는 개념이었는데 되게 좀 좋은 전에 것 쉬는 같아요. 시간에 5분 전에 봐서 그러니까 안 헷갈리더라도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죠. 되거든요. 적어도 이거를 안 만든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수능 당일날 그렇겠네요. 헷갈리지 않고 몇 문제라도 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능을 네. 이제 이 앞두고는 우리가 건강 관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건강 관리?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관리하는 거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딴게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수능 당일날 그 전날 막 긴장해서 잠도 설치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딱 일어나고 컨디션도 좋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시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막 잠을 설치고 심지어 잠을 안 설쳐도 잠을 깊게 못 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하시나요? 어떠냐면 일부러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오. 좋은 컨디션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컨디션으로 한 달 동안 네, 자신을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밤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밤부터 언어 이걸 시험을 한번 보는 거죠. 오. 그때는 꼭 기출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기출문제는 다 아는 문제니까 수능 1회분 모의고사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한번 풀어본다. 밤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내가 만약 수능 전날 긴장을 해서 거의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수능 시험 당일날 뭐 그 전에 잠을 설쳐서 못 보는 게 한 번도 그렇게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험을 제 실력을 못 내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험 전날 나는 3-4시간밖에 못 자고 모의고사를 봤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이는 할 수가 없을 많이는 것 할 수가 같거든요. 없지만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자신의 컨디션이 최악일 때와 그렇죠. 최상일 때 이런 그렇죠. 거를 그러니까 최상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최상일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최악일 때 내가 때. 어떻게 수능 당일날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겠다. 수능 당일날 막말로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뭐 그래 아니면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도 대비를 해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거죠. 상황을 미리 내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손발이 떨리고 아무것도 그렇죠. 못해요. 실제 수능에서 그 상황이 만약 닥쳤을 때도 당황을 안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만약에 정말 너무 졸려. 뭐 아니면 뭐 점심 때 뭘 먹었는데 너무 졸리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먹을 커피를 하나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뭐 에너지 음료라든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걸 먹으면 또 너무 또 각성 효과가 나서 덤벙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졸리면 잠은 적어도 안 오더라. 뭘 먹었더니. 그게 뭐 커피가 될 수도 있고 뭐 에너지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자기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화장실을 갈 정도는 아닌데 가면 분명히 배는 안 아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 들고 화장실 가자고 하기에는 좀 싫고 선생님한테 눈치도 보이고 애들도 뭐라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참고 문제를 풀었더니 망했어. 그러니까 만약 수능 당일날 그 정도의 복통이 오고 뭔가 화장실 가야 될 느낌이 오면 수능이지만 일단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두라는 거예요. 네. 건강을 아주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우리는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뭔가에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대비해보자 이런 네, 거죠. 맞아요. 그거를 수능을 한 달 남은 지금부터 네. 하시는 게 분명히 수능 당일날 네. 괜히 뭐 문제집 몇 건 더 푸는 것보다 점수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